저는 장애인 자율생활센터 판서장 맡고 있는 서기현이고요. 올해 들어서 저희가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원래는 대면으로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총 3년 동안 성북구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 조사, 공공기관, 은행, 기타 등등의 어떤 장소들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라든가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3년 차에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한 40군데 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된 데가 있고 개선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쭉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파는 2018년에서 2020년도 총 3여 년에 걸쳐서 관공서 및 은행, 병원, 공원 등 총 60여 곳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연도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에는 공원을 위주로 20곳을 조사하였지만 조사하는 데만 그쳐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무성과로 2019년도에는 기존에 조사했던 곳 중 성북지역 공공기관, 은행, 병의원, 카페 등 30곳을 선정, 편의시설 설치 유무 확인 및 적극적인 개선 요구 활동에 초점을 두어 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출입구의 도움벨, 장애인 전용 창구 설치,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작지만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선 후 꾸준히 확인하여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워 성북구 지역 내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한 10곳을 추가로 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아쉽게도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증장애인이기에 청소년기까지는 학교 위에는 별다른 외출을 하지 않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등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고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활동이 점점 많아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과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판 여러분들의 권유로 관공서와 병원 등 여러 근린생활시설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모니터링 활동을 한 이후에 많이 개선되거나 또는 아직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사례 등과 이제까지의 조사 활동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림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진양 병원입니다. 우진양 병원은 제가 모니터링한 곳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곳이고 병원 쪽에 적극적인 시설 개선 협조로 말미암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첫 조사 때 상황은 병원 주출입구에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경사로의 각도가
9.8도에 달해서 법적인 경사도보다 2배나 높았고, 문도 통유리 문이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이 3면이나 있었지만 도색이나 크기 모두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조사 후의 변화로는 병원 주출입구 경사로 옆 벽면에 적절한 높이의 도움벨이 설치되어서 언제든지 호출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의 색상 및 크기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병원 내 엘리베이터의 크기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꾸어서 이동 시에 편리를 증대시켰고, 병원 관계자께서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접수대 높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나은행 안암동 지점입니다. 안암동 지점은 제가 조사한 여러 곳의 금융기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적사항 3가지를 모두 개선하여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점의 크기가 너무 적어서 지점 내에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조사 때의 상황은 주출입구가 통유리문이어서 도움벨 설치가 반드시 필요했고, 장애인 전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전용 창구 설치를 요구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후의 변화는 주출입구에 도움벨이 설치되었고, 또 창구 내에 장애인 전용 창구가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국민은행 도남동 지점인데, 우진양 병원과 하나은행 안암동 지점이 모범 사례라고 한다면 국민은행 도남동 지점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은행 도남동 지점은 첫 조사를 나갔을 때 가장 취약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어서 사례 중 하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조사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경사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방문할 때마다 지점 측에서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은행 직원이 출입을 도와주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의 내부 면적이 좁아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건물 뒤편에 사설 주차장이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후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주출입구 옆 벽면에 도움벨이 설치되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하여 은행 관계자분이
약속해 주신 것은 내년 상반기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건물 모니터링이 있는데 내부 건물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주차장구 경사로 설치,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 또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본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 조사활동 후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사활동을 다니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관련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곳 중에 하나인 성북구민회관의 경우에도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두루 있었지만 관계자분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사 자체를 거부당하고 입구에서 내어 쫓긴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시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단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입구의 편의시설이나 여러 접근성이 좋아지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과 같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장애인 당사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회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의식주를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의식주를 보장받는 것 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가생활, 관공서 및 병원 등 당연히 접근이 가능해야 할 곳들이 중증 장애인에게는 어렵기만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기본적 권리를 중증 장애인은 누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외출 시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이용해야 하며,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 여건이나 휠체어 접근성의 문제와 같은 장애물이 그들을 거부합니다. 편의시설 미비로 중증 장애인은 한 달에 2번 이상 외출하는 것도 힘들고, 그나마 하는 외출도 늘 이용하는 곳만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파는 2019년 적극적인 개선 활동으로 작지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조사, 개선 활동을 하여 관공서 및 성북군의 지역 주민 장애인 당사자에게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심각성을 알려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판 허지혜입니다. 3년간 성북군의 편의시설 조사 현황에 대한 소감을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원, 전문가, 성북구청 관계자 차례대로 세 분의 소개와 함께 발언 들어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소개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반 편의시설 조사원 금룡입니다.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예. 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의 김남진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 3년간 센터판에서 활동하실 때 같이 자문을 해드리고 같이 좀 의견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는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 서송숙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여러 번 조사하고 재조사를 나가고 하니까 또 우리 센터반 직원 여러분들이나 분들이 자꾸 건의를 드리고 하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겠다고 하는 기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느끼기에 처음에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센터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공공기관들도 있었지만 뭐 그런 편의시설 설치나 이런 의무가 없는 민간 개인이 소유한 뭐 가게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찾아가셔서 그런데 모니터 하시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분들이랑 좀 서로 설득을 하면서 경사로라든지 뭔가 이런 화장실을 좀 고친다든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활동을 하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첫 해, 두 번째 해 가면서 그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제 그 설득해가는 과정들에서 약간 스킬이 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기신다거나 할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 편의시설 설치나 이런 의무가 없는 곳들을 가서 설치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실 그쪽에서도 뭐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꼭 설치를 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이용하고 이러는 편의를 좀 위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들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좀 수용을 하시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센터에서 이제 몇몇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다 설득하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구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자칫 구에서도 이제 그런 걸 같이 좀 지원해 줄게 뭐 비용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또 같이 가주면 조금 더 이게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활동하신 걸 보고 해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또 열심히 그렇게 조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그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 같은 거라든지 그런 명령률이라든지 개선율을 보면은 뭐 점점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작년보다도 올해 개선 명령 내려가지고 개선한 그 프로테지가 거의 개선해주는 데가 87%나 다다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건물주라든지 일반인들도 이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사회라는 거를 점점 많이 느끼는 거를 제가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같은 게 일단 어디를 고친다
뭐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만든다 그러면은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예산이 뭐 책정이 안 됐더라도 점점 뭐 장애인 편의시설로 가는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수렴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산이 더 편성돼서 그런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보다는요, 이렇게 무장애 시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애인 주차 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편의시설 이런데 합동 점검 같은 거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팜플렛 같은 거 나눠주면서 뭐 시민들한테 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렇다라는 거를 조금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분의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일반인들, 정상인들의 사고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고, 개인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자기가 의무사항 아니어도 공고하고 그러면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건물이 시설이 이렇게 조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들어오기 힘든데 비용을 좀 지원해주면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인식,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요? 뭐 이 접근성 요거 때문에 건물 벽을 다 허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완화를 해주거나 그냥 사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아예 새 건물 지을 때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장애인용 화장실, 줄 입구 뭐 몇 층 이상이면 뭐 2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기본적인 거는 다 의무를 주면 네, 그게 나중에 업종 바뀌더라도 이거 편의시설 점검하고 뭐 새로 또 뭐 이거 해주고 이러는 필요 없이 다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 소수의 어떤 특권이 되니까 그 인식 개선을 국가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기관들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 편의법이라는 게 뭐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노인, 약자 다 임산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마무리 발언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마 좀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는 그게 주로 이제 장애인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장애인 업무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걸 알지는 못했고, 또 그렇게 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길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간다면은 나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는 도로라든지 이 어느 건물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이게 도움벨이 있는가? 역류와 거치대가 있는가? 아니면은 화장실 등받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직 저희가 뭐 유럽 쪽이나 그런 선진국 정도의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많이 인식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 나이 먹게 되고 또 어느 사이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의 그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은 더 좋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을 어떤 그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가 나라는 사람은 사실 지금은 다 너무 비장애인 중심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에서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계단이 있는 건물이 없을 수는 없죠. 뭐 50년 지나면 건물을 뭐 해체하고 이러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옆에 경사로가 있고, 어느 건물은 갔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어디 갔더니, 그렇게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후진 건물인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네? 이러면 사람들이 아,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정말 이런 활동들의 이제 좋은 결과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뭐 비싼 자재를 쓴 건물이라거나 뭐 되게 길목이 좋은 데 있는 이런 건물이거나 뭐 화려하게 이렇게 예쁘게 뭐 이런 걸 꾸며놓은 건물들이 물론 좋은 건물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뭐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들이 다 있는 건물을 딱 봤을 때 아, 이 건물 되게 훌륭하고 좋은 건축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고 좀 다른 뭐 일반 지역 주민들도 좀 그렇게 바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비싼 건물 좋은 건물보다 편리하고 좀 사람들 누구에게나 친절한 건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성북구가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격차가 좀 심하죠. 네, 아마 미래에는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온 곳이 뭐 잘 사는 동네가 되지 그쵸, 않을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돼요. 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저희 장애인들의 입장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균등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지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갈수록 좋은 인상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럼 이상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공모대의 미니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